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문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엑셀의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 우리가 보면은요. 자, 엑셀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셀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데이터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그리고 이제 범위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구성과 셀 이동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엑셀에 있어서 이제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1, 2, 3, 4 이렇게 행 번호들이 있고 A, B, C, D 이렇게 열 번호가 있죠. 과연 엑셀의 끝은 어딜까?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걸 눌러주면 엑셀의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8,576번째가 되고요. 얘는 2에 20승을 해놓은 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은 거의가 2의 배수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거는 컴퓨터가 이진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열의 끝은 어딜까?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면 마지막 열 16,384번째로 이동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2의 14승번째가 됩니다. 그러다가 A1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나 컨트롤 홈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 홈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마우스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 있다. A1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 홈을 눌러주면 A1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문자다라는 거죠. 문자는 기본적으로 셀의 왼쪽입니다. 엑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칸칸이 나눠 1행, 2행, A열, B열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셀이다라고 명칭을 붙여줍니다.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이 기본이 되고요. 자,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어쩌다가 샵이 나오거나 지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이제 폭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셀의 너비를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삽입에 기호로 해줘도 되고요. 미음 눌러주고 한자 키를 입력해도 되고요. 자, 날짜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슬래시나 하이펀으로 입력을 해야지 얘가 날짜로 인식을 받습니다. 날짜로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나이 계산이라든지 근무 연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연도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제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하는 방법입니다. 1을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1, 2, 3, 4를 4개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하고 나면 여기에 조그만 옵션 단추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서 복사할 건지 또 이제 일시 증가된 값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0, 15, 그 다음에 20, 25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10과 25를 이렇게 10과 15를 해주고 채우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 해주면 증가치가 1인 것들을 표시할 수 있지요. 자, 범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때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너무 긴 경우는 첫 번째 셀을 눌러주고 다음에 마지막 셀에서는 컨트롤 클릭을 해주면 되지요.
자, 비연속적인 범위다.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을 지정하려면 처음엔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클릭해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엑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셀 2010 화면이 되고요. 먼저 여기 보면 행 번호가 있고 여기는 열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셀이라 그러고요. 이 셀에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한 내용은 여기가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행은 몇 번째까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눌러보세요. 아래쪽 방향키 눌러주면 마지막 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48,576번째 행이고요. 자, 오른쪽의 끝은 어디일까?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 키를 눌러주면은 여기가 오른쪽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 써져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16,384번째 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다시 A1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단축키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1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홈 키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자꾸만 이상한 데를 눌러서 이상한 저기 C에 500셀로 가 있는 경우 A1 셀로 오려면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특정한 셀로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해당되는 셀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셀 주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놔두면 이 셀은 D6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놔두면 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네, C8 셀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를 놔두면 A18 셀 주소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셀 주소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트 탭이 있습니다. 시트 1, 2, 3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3개의 시트 탭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또 수정해서 처음에 열리는 시트 탭의 개수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위에는 이제 파일 이름이 들어오게 되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요. 메뉴입니다.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하단의 메뉴는 달라지게 되죠. 자, 홈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글꼴 그룹.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적인 명령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의 셀 주소를 해주는 이름 상자 부분이 되고요. 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식 입력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 탭에서 보면은요, 보기 탭에서 바로 표시 그룹을 보세요. 수식 입력줄, 눈금선, 머리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지요. 만약에 수식 입력줄에 체크를 없애면은 수식 입력줄이 안 보이는 거죠. 다시 체크하면 어때요? 나오겠죠? 자, 눈금선 한번 변화 볼까요? 네, 눈금선이 안 보이죠? 네. 다음에 머리글 체크 없애 볼까요? 네,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엑셀 화면은 틀릴까요?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여기가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확대 축소예요. 100%로 볼 건지 좀 더 확대시켜서 볼 것인지 이거는 모니터 상에서 여러분이 엑셀 화면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로 돌려주면은 화면이 이렇게 커지고 또 반대편으로 해주면 작아지고 되겠나요? 네. 100%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보기에 100%를 눌러주면 되고요. 또는 오른쪽 화면 하단에 보면 어떠세요? 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100%부터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조절할 수 있고 또 막대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리본 메뉴가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세요. 네, 리본 메뉴 최소화 단추가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네, 눌렀더니 이렇게 되지요.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눌러주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리본 메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죠. 근데 이렇게 눌렀더니 리본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당황하지 않고 여기를 눌러주면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는 여러분이 리본 메뉴에 대한 단축키 컨트롤 F1을 눌러보시면 리본 메뉴가 나왔다, 숨겨졌다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네, 컨트롤 F1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해당되는 탭을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나왔다, 또 하면 숨겨졌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엑셀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어떤 결과를 얻기까지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에다가 여러분 성함을 한번 적어볼까요? 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면 이거는 셀 안에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네. 이거는 셀 안에 글자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는 셀 안에 글자가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네요. 또 여기도 123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이 크기로 좀 맞추고 싶다. 그러면 A와 B의 경계선 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여러분이 셀의 크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다시 A와 B의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셀 안에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맞춰주게 돼요. 되겠죠? 또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정렬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는 왼쪽부터 정렬이 되고 있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있군요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자를 쓰고 싶다. 대한 그리고 쓰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자를 선택을 하고 또 입력되는 형태를 하단에서 고를 수가 있죠. 한자만 표시할 건지 한글 한자를 표시할 건지 한자 한글을 표시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해주면 되죠. 네, 엔터 치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한글로 미음을 치고요. 네, 기다렸다가 한자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한꺼번에 보고 싶다.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되죠. 거기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미음, 한자, 탭 눌러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미음 눌러주고 한자를 눌러주면 돼요. 꼭 미음만 눌러야 될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한글 미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음을 누른 거고요. 한글 자음은 다 있어요. 자, 기억 한번 눌러볼까요? 네. 기억을 눌렀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자, 기억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게 바로 이런 거 있습니다. 점 표시, 가운데 점 들어오게 할 때. 네. 그다음에 또 니은 해볼까요? 니은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눌러줬더니 이런 모양이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년 디귿 리을에서 쭉 해보면 되고요. 이응을 한번 해볼까요? 이응 눌러주고, 이응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원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글 자음에는 모두 이런 특수 문자를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여러분이 특이한 모양을 찾고 싶다. 그러면 삽입의 기호로 가보세요. 삽입의 기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현재 글꼴을 눌러주고,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 엔화 표시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특이한 모양을 원한다. 그러면 글꼴에 보면은 윈딩스 투 웹딩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우리가 특이하게 찾아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한 특수 문자는 미음, 한자키, 그 다음에 특이한 기호는 삽입의 기호, 명령으로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칸의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네. 그랬더니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샵샵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네,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죠? 셀의 너비를 늘려주면 되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해서 늘려주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1.23 곱하기 10의 구승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럴 때도 어때요? 셀의 너비를 늘려주면은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중요한 게 하나의 셀에 두 줄로 입력을 하고자 해요. 이렇게요. 자, 대한하고 나서 다음 줄로 넘기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엔터를 친다면 이 셀에서 벗어나 버리죠. 네, 줄을 바꿀 때는 Alt 엔터를 쳐주면 돼요. 그래서 민국, Alt 엔터, 만세. 그쵸? 그리고 마지막 엔터를 치면은 이 하나의 셀에 여러 줄로 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제 123을 한번 써보고요. 0.2를 한번 써볼까요? 네. 그 다음에 1, 2, 3, 4, 5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이 홈에 보세요.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표시 형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자리마다 쉼표를 줘볼까요? 얘를 줬더니 이렇게 저절로 쉼표가 적혀지게 되죠. 자, 0.2는 내가 퍼센트로 표시하고자 해요.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2였는데 퍼센트로 바꿨더니 20%가 됐다 그거죠. 스스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앞에다가 통화기호를 표시해 볼까요? 네, 원표시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한국어에는 원이죠.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소점 이하가 나왔는데 이게 소점 이하를 줄이는 거. 자, 얘는 소점 이하를 늘리는 거.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트지 2번에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영 자동 전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RL, 컨트롤 키를 누른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써지고 컨트롤 키라는 그 CTRL을 쓰고 싶은데 컴퓨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못된 영어다 생각을 하고 한국어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동 변환을 해지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파일의 옵션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언어 교정에 가보면 자동 고침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영 자동 고침에 체크를 없애주면은 자, 컴퓨터가 저절로 바꾸는 걸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클릭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입력을 했는데 원하는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로 보여지게 되면 여기를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날짜에 관한 건데 자, 2019년 9월 1일이다 라고 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1, 2, 3, 4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19년 다시요. 네. 2019년 9월 1일이고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달이 2019년 10월 1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1월 이렇게 월 단위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영역 지정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한 달 간격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5시 3분이에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죠. 시간은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시간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유용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여기 있는 날짜예요. 이제 제가 딜리트로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라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날짜가 살아있어요. 여기서 날짜의 서식을 한번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해도 얘가 날짜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날짜의 형식까지 지우고 싶다. 그러면 홈에 보면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라고 쓰면은 오라고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날짜나 또 시간을 입력한 셀인 경우 여러분이 새로운 값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서식으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연속된 범위인 경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첫 번째 셀 클릭해주고 마지막 셀에서 Shift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또는 비연속적인 곳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클릭해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숫자 한번 클릭해주고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111만 적혀지죠. 자, 여기 옆에 있는 옵션 단추를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해주면 돼요. 또는 여러분이 일을 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할 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면 1, 2, 3, 4가 자동으로 적혀지게 됩니다. 컨트롤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월화수목도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월요일 할 때 일을 쓰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부서가 있죠. 회사에 들어가면. 근데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보면 직급이 우선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사장하고 나서 드래그 해주면 사장 이렇게 나오죠. 이것에 관련된 순서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직급을 이렇게 등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옵션으로 가주면 되는데요. 파일에 네, 옵션을 눌러서 네,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들기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죠.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그리고 꼭 추가를 누르는 거죠. 네, 그리고 확인, 또 확인. 자, 이제 사장이다 라고 쓰고 체육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우리 회사 직급이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역 지정이 하는 데 있어서 연속된 범위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죠. 또는 첫 번째 셀 눌러주고 마지막 셀에서 Shift 누르고 클릭을 해주죠. 또는 여러분이 연속된 영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고 Ctrl A를 눌러주면 연속된 범위만 잡아줘요. 또는 여러분이 이 셀에서 연속된 범위 이렇게 옆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네, Ctrl Shift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 또 밑으로 가고 싶다. Ctrl Shift 방향키 아래쪽 눌러주면 이렇게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조그만 영역 가지고 그러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무 쪽으로 나가다 보면 직장 다니면 엑셀에 있어서 다뤄야 될 일단 사원들의 목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 넘어가고 1000명 넘어가는 회사도 있죠. 그럼 그 1000명의 데이터를 다 지정하려고 하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할 때는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비연속적인 범위 어느 곳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클릭해주면 영역이 해지가 되죠. 자, 여기까지 엑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